네, 안녕하세요. 2월 캐스트 줌 첫 강의를 맡은 캐스트 젤리 골드 디렉터 신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고 화면 공유 전에 이제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한 20분 정도 제가 준비한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중간에 잡음이 들리면 제 뛰는 심장 소리거니 생각하시고 조금 편안하게 웃으면서 들어주셨으면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편안하게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강의로 준비한 내용은 바로 신규 찾기입니다. 여기 이 밤 9시에 모인 캐스트 리더님들 모두는 유산화를 제품만으로 어떤 건강적인 혜택에만 만족하지 않고 유산화를 사업 도구로 보시고 경제적인 혜택도 누리고자 이제 사업자로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내가 유산화를 공유를 받고 전달을 받고 소개를 받고 내가 마음을 연 다음에 1BC든 3BC든 오픈을 하면 일단 유산화 사업체는 준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두 번째로 원했던 경제적인 혜택은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저의 제목 그림처럼 나와 함께 이 유산화의 비전을 공유할 최소 2명의 사람이 나의 인적 인프라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의 유산화 사업이 요이땅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2명을 시작으로 나의 유산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과정을 우리가 되게 거창하게 신규 찾기라는 이름을 붙여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내가 이제 공유할 수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이 선택하신 유산화는 아시다시피 네트워크 마케팅이고요. 요즘 4차 산업 시대에 되게 걸맞는 비즈니스로 불리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면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이미 제반 시설이 준비된 다음에 내가 그 내용을 누군가 공유를 함으로써 내가 경제적인 혜택을 얻는 비즈니스를 말하죠. 그러면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 플랫폼 비즈니스 공유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유산화라는 걸 선택을 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공유해야 하는지는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 유산화라는 컨텐츠를 누구와 어떻게 공유하는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인데 어떻게 공유하는지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저는 지금 누구와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산화라는 공유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유산화를 누구와 공유할 것인지 자 이제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산화라는 콘텐츠를 나는 만족하고 제품도 먹고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또 비즈니스 도구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유할 상대를 찾아야죠. 그쵸? 어디서 이 상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5가지의 카테고리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가족입니다. 대부분의 리더님들이 처음 유산화라는 사업이라든지 제품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떠올리시는 분들이 가족일 거예요. 사이가 좋든 나쁘든 내가 유산화를 소비하는 유산화의 그 유소다를 첫 페이지만 펼쳐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 회사가 가진 가치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내가 함께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도 가족이고 동시에 제일 내 말을 안 듣는 것도 가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비전을 전달하고 싶고 같이 나누어 먹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이 가족일 거예요. 두 번째는 지인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아는 사람. 근데 내가 아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친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더 세분화하게 나눌 수 있어요. 극지인. 극지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나의 치부도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아니면 아주 어릴 적부터 나의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 요즘 나의 생활권에서 가장 가까이 많이 생활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의 극지인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단계, 그냥 지인. 극지인까지는 아닌데 나랑 되게 자주 만나고 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이제 딥하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든지 아니면 만나면 늘 즐겁고 행복하지만 그 내용이 잡담만으로 끝난다든지 또는 가볍지 않은 주제지만 어쨌든 유산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와는 이렇게 동떨어진 어떤 특정 주제로 만나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인테리어 이야기만 하는 모임이라든지 뭐
아이들 학부모 모임이라서 아이의 교육에 대해 국한된 내용으로 만나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나는 분들은 사실 이제 그냥 지인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지인이에요. 알고는 있어. 만나면 반갑게 인사도 해요. 매번 만날 때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전직은 뭔지, 정확한 나이는 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또는 뭐가 있을까요? 요즘 뭐 건강한지 아닌지, 뭐 그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지나가다 매일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지인? 아직 그냥 지인으로 가지 못한 그런 상태를 저는 이제 지인 즈음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제가 이걸 나눈 거는 나중에 이어질 강의 또는 어떤 이제 상대는 지인이지만 그 나와의 관계의 뭐라 그러지? 경중에 따라서 내가 나누고자 하는 컨텐츠는 유선화라는 한 가지지만 그거를 전달하는 농도라든지 전달하는 방법이라든지 전달하는 속도에는 분명히 차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번 더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트너의 소개자예요. 처음 제가 그 제목, 신규 찾기 제목을 띄었던 플라이어 그 페이지에 보면 세 명이 있었잖아요. 그 세 명은 나를 비롯해 첫 번째, 두 번째는 분명히 내 소개자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유소다나 아니면 BGS 가이드에서 최소 두 명만 소개해도 이 일은 할 수 있어요. 맞죠? 두 명만 소개를 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크게 돈이 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경제적인 혜택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속 찾는 신규도 나의 신규지만 내가 소개했던 그 파트너들이 소개하는 소개자 또는 내가 소개한 소비자가 이 유산화를 연결시켜준 소개자도 모두 나의 신규 카테고리, 그 범주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끔 어떤 분들 얘기해보면, 파트너가 소개하신 분이라서 나는 이렇게 뭐 관계십을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파트너를 통한 소개자도 나의 신규예요. 그렇게 해서 파트너의 소개자는 오히려 그냥 지인이나 지인 즈음되는 그분들보다는 이미 공통의 어떤 관심사가 확인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관계 형성을 하기에 훨씬 쉽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히려 나의 지인과 내가 공유하고 싶은 유산화의 어떤 비전이나 컨텐츠를 얘기하는 것보다 한 달이 건너서 소개가 나온 분들이랑 훨씬 편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공유를 하기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 소비자의 소비자 또는 뭐 파트너의 소개자를 너의 신규, 너의 소개자라고 생각하셨으면 아니다. 나의 신규 대상과 동일하다라고 보시고 관계십을 통해서 나의 지인, 극지인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카테고리는 콜드예요. 말 그대로 콜드. 콜드는 not yet 지인이에요. 아직 지인까지도 아닌데 대상은 어떤 곳이에요? 내가 돈을 쓰는 모든 곳을 콜드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우리가 늘 말을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친구도 별로 없어. 난 만난 사람도 별로 없어. 하지만 굶고 살진 않으니까 고기를 사러 정육점에 간다든지 매일 가는 집 앞 슈퍼에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니더라도 두어 달에 한 번 미용실에 간다든지 네일을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복장을 사러 뭐 옷가게 간다든지 이렇게 내가 소비하는 모든 곳은 내가 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유산화의 어떤 제품이라든지 사업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콜드 대상입니다. 또 하나의 콜드의 그 장소는 어디냐면요. 바로 SNS예요. SNS는 하나의 어떤 미지의 세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내가 콜드를 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이게 굉장히 편한 게 있어요. 왜 사람과 사람이 얘기할 때는 우리가 정말 당당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기할 때 상대의 눈빛이 떨리는지 뭐 제대로 듣고는 있는지 뭐 그런 거를 눈치라기보다는 캐치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SNS에서는요. 정말 내가 정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다소 일방적으로 나의 관점에서 드립다 붓듯이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콜드 통로가 저는 SNS라고 생각해요. 블로그에는 정말 상대가 들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면대면으로 미팅을 하거나 소개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관심을 여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길게 쓰면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정보를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인스타도 마찬가지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이 SNS의 창을 콜드의 장소로 반드시 인지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로운 관계식이에요. 난 지인도 뭐 얼마 없어요? 아니면 파트너의 소개자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일은 정말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돼요. 우리가 유선화의 어떤 콘텐츠를 공유하고 전달하고 대화를 할 때 가장 좋은 사람들이 뭐예요? 나와 관심사가 이미 어느 정도 같은 사람들. 이 훨씬 좋겠죠. 근데 내 지인은 아직까지 건강에 관심이 없어. 날씬해지고 싶지도 않대. 예쁘지도 않대. 이번 생은 글렀다. 난 다음 세상을 뭐 원해.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거 다 기다리지 마시고 나와 어떤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관계식의 장소로 나를 데려다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왜 요새 테니스가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동네 테니스 클럽을 막 검색을 해서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요. 적어도 테니스를 매주 치러 오는 사람들은 운동을 해서 땀을 내고 건강한 몸을 원하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쵸? 또는 내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 팀 내에서 캐스트 내에서 독서 모임을 하잖아요. 여기 말고 또 나처럼 뭐 원래 자기의 일상에서 내적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 꿈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자기계발서에 항상 책을 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독서 모임을 매 찾아가세요. 못 찾겠으면 내가 만들면 되지. 아파트 커뮤니티에 저랑 같이 뭐 아침에 책 읽으실 세 분을 모셔 생각보다 많대요. 많대요. 아직 저도 안 해봐서 많대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커뮤니티에 나를 데려다 놓으시면 나와 훨씬 더 접점을 많이 가까이서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다리지만 마시고 새로 만드는 것 또한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상대입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찾는 공유할 상대들이에요. 그런데 또 행복하게도 내가 아직 공유할 마음을 열지도 않았고 내가 공유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공유받고 싶어 하는 상대도 있어요. 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너 뭐 했어? 너 얼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아니면 나의 인스타를 보고 너 요새 잘 나가는 것 같더라? 너 요즘 바빠 보이더라? 너 뭔가 되게 활기차졌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이게 왜 가능해요? 우리는 유산화의 사업자이자 동시에 소비자잖아요. 유산화의 제품은 나의 건강한 몸과 나의 건강한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외적인 부분도 가꿀 수 있는 제품들로 있잖아요. 사업자의 기본 조건은 첫 번째는 제품 애용이에요. 이 제품을 꾸준히 애용하면 이런 질문이 나오게끔 나의 더 나은 버전으로 나를 준비를 하는 게 사업자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제품 애용만 하고 막 좋아졌는데 내가 집에만 있어. 그럼 소용이 없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달라진, 유산화를 만나고 나아진 모습, 더 좋아진 나의 모습을 이미지 메이킹을 제대로 하셔야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보이는 나의 모습, 또는 멀리 있거나 항상 사람을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SNS 활용을 하셔야죠. 블로그도 좋고요, 인스타도 좋고요. 나는 블로그도 안 하고 페이스북, 인스타, 아이고, 나는 못해. 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이 카톡은 하시잖아요. 카톡을 하니까 지금 이 링크를 받고 줌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카톡 프로필 사진을 자주 바꿔보세요. 막 꽃사진만 올리지 마시고요. 유사나 뭐 월요일에 유니스타즈 로컬에 왔을 때 나의 그럴 때 우리 추리닝 입고 오진 않잖아요. 조금 갇혀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나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캠프에 가서 되게 막 밝고 예쁜 리더님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침에 뭐 유니를 흔들어 먹고 있는 딸과 찍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꾸 노출을 하다 보면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뭐냐, 아침에 누구는 막 우유에 시리얼 말아가지고 먹이기 바빠 죽겠는데 넌 인스타 보니까 너희 애들은 뭘 흔들어 먹이더라? 네 아침은 편해 보이던데. 이런 궁금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야, 나는 애 보느라 아니면 직장 다니느라 이렇게 점점 초췌해져 가는데 넌 요즘 화장도 하고 되게 뭐가 좋아 보이더라? 너 그 일 재밌어? 물어보게 만드시는 것도 신규를 찾을 수 있는 아주 똑똑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신규를 찾는 그 상대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여기서 제가 한 말 중에 새로운 얘기가 있어요. 여지껏 사실은 다 들어왔던 얘기들이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태어나 보니 가족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뭐 동네 사람들도 있는데, 왜 신규 찾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혹시 여기서 난 신규 찾기가 제일 쉬워요. 난 그 문제도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부럽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신규 찾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인적 인프라로 공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왜 어렵게 생각하는지, 도대체 왜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걸 찾아서 해소를 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보다가 신규 찾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어떤 공통된 이야기들을 몇 개를 모아봤습니다. 해당되시는지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신규 찾기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 주변에는 이거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사실 사람 만나는 거 안 좋아해요. 나는 부탁하는 것 같은 소리 하기 싫어요. 아니면 소개를 하고 제품이 좋은 건 알겠는데 왠지 내 이득을 위해 소개하는 것 같아요. 등등등.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시나요? 끄덕거리시는 분들을 몇 분 봤어요. 자, 이런 마음이 나가 신규의 그 많은, 아까 말했던 그 많은 대상들을 찾으러 나가기 전에 이 찾으러 나가는 신발을 못 신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해소하는 게 먼저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만약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 유산화를 떼고 생각을 해볼게요. 유산화를 하기 전에 나는, 유산화를 하기 전에 신하나, 아니면 유산화를 하기 전에 여기 계신 유정옥 리더님, 유산화를 하기 전에 김병호 리더님,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셨나요? 아니죠. 진짜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하더라도 일단 태어나 보니 가족이 있었어. 지금 집에도 둘러보세요. 남편이 있든 와이프가 있든 애가 있든 엄마가 있든 뭐 할머니가 있든 언니가 있든 누군가는 가족이 있어요. 뭐 사이가 좋고 안 좋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막에 동떨어져 혼자 살지 않아요. 현관을 나가면 어쨌든 옆집에 누군가는 살고 있어요. 그 사람과의 교류가 있든 없든 누군가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나 혼자 모든 걸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앞서 말했듯이 이게 뭔가 식재료 등이라든지 이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니까 미용실을 간다든지 고기를 사러 간다든지 뭐 살다 보니 애를 낳아서 애가 유치원에 간다든지 옷이 더러워져서 세탁소에 간다든지 어쨌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사람을 항상 만났어요. 단지 유산화라는 도구를 만나고 나서 우리는 조금 더 의도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드라마를 봤는데 예쁜 여배우가 나왔어요. 그 배우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너무 관리 잘했더라, 예쁘더라. 나도 그렇게 관리하고 싶더라. 그래서 걔가 입은 옷 나도 입고 싶더라. 라고 긍정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드라마를 봤는데, 야, 그 배우 오랜만에 나왔는데 완전 예뻐졌지. 뭐 다 뜯어 고쳤나 봐. 물론 뜯어 고친 걸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부정의 언어를 쓰는 사람보다는 왜 긍정의 언어를 쓰는 사람을 내 가까이에 두고 싶잖아요. 그쵸? 그렇게 내 주변을 조금은 더 긍정적인 생각이나 긍정의 언어를 쓰는 사람, 그리고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또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로 내 주변을 채워가는 과정을 누구나 꿈꿔요. 근데 유산화라는 도구가 나에게 이런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어떤 매개체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산화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남으면 여기 어디를 불러야 돼, 대리? 되게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사람의 인생에서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정말 풍족하게 남기는 것도 성공한 인생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성공한 인생이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진시키는 인생도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내 주변의 사람을 조금 더 예쁘게, 좋은 사람의 꽃밭으로 내 주변을 가꾸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유산화의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잖아요. 사업자면 뭐가 필요해요? 사업자로서 오너 마인드, 프로의 마인드가 필요하죠. 그쵸? 자, 유산화를 맞추기 전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자영업을 했어요. 치킨집을 예를 들게요. 너무 피곤해서 내 방은 안 치울지언정 치킨집 마감하고 청소 안 하실 건가요? 내가 너무 피곤하고 귀찮아서 엄마 심부름을 안 할지언정 치킨 배달 전화를 왔는데 배달을 안 가실 건가요? 내가 진짜 너무 힘들고 오늘 피곤해서 우리 집 설거지는 안 할 수 있지만 치킨집 마무리하고 설거지를 안 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치킨집 사장님이 설거지를 하고 매장을 치우고 치킨 배달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너니까.
사업을 하는 프로니까 맞추시는 거잖아요. 싫은데도, 힘든데도, 피곤한데도. 그런데 왜 유산화를 하는 우리는 유산화를 해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만나서 이걸 비전을 공유하는 게 필요한데 왜 유산화에서는 원래 나는 그런 걸 못해라는 이야기로 나를 맞추려 하지 않으세요? 그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유산화의 오너니까, 유산화의 프로니까 그 마인드를 갖춰서 유산화에 맞는 사람으로 나를 맞춰보세요. 자, 플러스 여기에 유소다를 처음 딱 펼치면 뭐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마이런 웨츠 박사님 나오시죠. 그리고 그가 엄청 큰 글씨로 적어뒀어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유산화의 비전을 나누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말하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공유를 하고 싶잖아요. 자, 만약에 네트워크를 하든 아니면 아까 뭐 공유 경제를 하든 우리는 그 많은 사업체 중에 유산화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는 뭐 정확한 필체로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서명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건강한 커뮤니티 형성에 일이라도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유산화라는 특정 사업체를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 나는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시더라도 우리가 유서다를 보고 뭐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이 마음이 동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남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쵸? 되게 거창하게 말한 것 같지만 마이런 웬츠 박사님 한국에 오신다. 우리가 이분을 만난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창립자의 마인드를 얘기를 할 때 그가 말하는 가치와 내가 유산화를 시작했을 때 아주 미세하지만 같이 동료된 이 가치의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하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런 웬츠 박사님만큼 멋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공유할 대상이 없으면 얼마나 아까워요. 나만 알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생님들도 공부한 거 남을 가르치면서 이걸 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말이 길어졌지만 결국 정리를 해보면 좋은 사람들을 내 주변으로 이제 만드는 일.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삶이 긍정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 두 번째, 유산화 사업가로서 프로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프로의식을 가지고 내가 유산화에 맞추는 그 순간부터 나의 경제적인 이득과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적인 업그레이드가 생긴다. 여기에 플러스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나의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내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 돌아보는 기회를 이렇게 길게 말한 것을 4글자로 줄인 게 신규 찾기입니다. 어느 정도 여기 있는 어떤 나의 발목을 잡는 신규 찾기를 어렵게 생각했던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셨을까요? 네, 누구 한 명은 끄덕이는 걸 봤으니까 해소가 됐다면 이제 찾으러 나가야죠. 자, 나가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앞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수많은 신규 대상들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요새 뭐 사업이 안 되니까 돈이 필요할 거야. 사업으로 전달해야지. 내가 미리 정하지 마세요. 쟤는 맨날 보니까 뚱뚱하더라. 다이어트 시켜야지. 몰라요. 그 사람은 90kg가 나고 100kg가 나가도 자기 몸이 귀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런 불편하지 않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내가 먼저 그거를 나누지 마세요. 내가 신규의 대상으로 들어오고 나서는 그 다음 강의에서 이어질 검증의 작업이 필요하죠.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니즈가 뭔지를 찾아내면 그거에 맞는 내 컨텐츠를 어느 순서대로 전달할 것인지를 그때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든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치화된 목표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무궁무진한 신규 찾기의 대상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에 몇 명을 찾아볼 거야. 아니면 20명의 이름을 먼저 쓴 다음에 순서대로 연락을 해서 내가 이걸 공유해 볼 거야. 이런 수치화된 목표 설정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망망대해에 나간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이 나의 대상이 돼버리면 어떡해요?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적이고 수치해야 될 목표 성적을 반드시 스폰서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신규를 찾으러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 제가 가져왔던 그림이었어요. 그쵸? 나로 시작하고, 너와 시작하고, 걔랑 시작하고, 3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멈추면 뭐예요? 돈은 안 돼요. 아주 건강한 커뮤니티를 시작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족과 뭐 극지인과 지인이 될 즈음에 되는 것과 SNS를 통한 어떤 콜드 아니면 파트너의 소개자 등등으로 내 신규를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그림을 보니까 떠오르는 사진이 있어가지고 한 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저희 젤리팀에서 키리더들과 함께 이제 등산을 하러 갔었어요. 그때 찍은 사진인데 요 앞에 요 사진과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자, 여기 오른쪽,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어쨌든 젤리팀의 수장이신 이제 김유란 스폰서님과 이제 그녀의 키리더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나와 친구, 이렇게 각자가 어떤 관계인지를 썼는데 유달리 이 볼드체로 써진 사람들은 뭐 일을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오늘 강의하는 3명이에요. 그래서 저도 껴있으니까 스폰서님과 이때만큼은 동등해지고 싶어서 같은 크기의 글씨체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나와 친구를 소개했고요. 그리고 친구의 올케가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 밖에도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함께하고 있고요. 친구의 남편의 친구의 아내가 함께하고 있고요. 동네 지인이 함께하고 있고요. 다른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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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이 지금 키리더로 다 함께하고 계세요. 이 중에서 처음 내가 알고 있었던 지인에 들어간 사람은 아마도 친구와 동네 지인밖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진상에서 나머지는 모두 뭐예요? 내 파트너의 소개자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관계를 하고 나의 신규에서 관계십을 쌓아가면서 지금 그녀의 키리더가 된 거죠. 그쵸? 자, 사진 한 장이 더 있어요. 자, 오른쪽부터 볼게요. 유산화를 하기 전에도 본인의 편리를 위해서 아파트에 살았는데 살다 보니 아파트 주민을 알게 됐어요. 유산화를 하기 전에 핸드폰 가게를 하셨는데 그때 고객이 있었어요. 유산화를 하기 전에 애를 셋 낳다 보니 조리원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유산화를 하기 전에 직장을 다닐 때 함께 일했던 동료가 있었어요. 유산화 때문에 누군가를 일부러 찾아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3명을 보면 아까 나왔던 분이네요. 친구의 남편의 친구의 아내가 함께하고 계시고 맨 왼쪽에 보면 친구의 올케의 지인의 친구. 유산화가 아니었으면 물론 안 만나셨을 분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친구의 올케의 지인의 친구의 친구도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이렇게 뭔가 2명으로 시작하고 3명으로 시작한 신규가 현재 기준에서 내 인적 인프라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찾을 수 있는 범위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어떤 나의 신규 찾기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한 해소가 조금은 되셨을까요? 그중 마음을 여러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반드시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지 않았나? 그거에서 조금 깨져서 신규를 찾을 수 있는 범위가 넓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그렇게 하면 말씀드립니다. 신규는 무궁무진할 거예요. 아까 그 나를 포함 나와 너와 걔로 시작했던 3명이 이렇게 무궁무진해질 거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힘내서 유산화 사업을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캐스트 젤리 신하나였습니다.